요즘 시장을 설명하는 말 중에 TACO라는 표현이 있죠. 겉으로는 세상이 끝날 것처럼 흔들어 놓는데 막상 시장은 그 공포가 영원히 갈 리 없다는 걸 먼저 가격에 반영하면서 다음 판을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의 킬포는 뉴스가 세냐 약하냐가 아닙니다. 공포가 정점을 통과한 뒤 돈이 어디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느냐, 그 구조를 먼저 잇는 사람이 결국 시장의 다음 주도축을 잡게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단기 헤드라인에 흔들리는 반사 매매가 아니라 실적과 성장성으로 설명되는 축이 다시 중심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구간은 공포 매매가 아니라 선별 매매의 구간이고 추격이 아니라 분할 접근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수가 왜 한 번에 뚫고 못 가는지만 보는데 사실 진짜 병목은 따로 있습니다. 시장 상단을 여는 힘은 캔들 모양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고 그 외국인 수급을 움직이는 가장 현실적인 스위치는 결국 환율 안정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개인이 버티는 반등과 외국인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 반등은 질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하루 이틀의 복원일 수 있지만 후자는 시장이 다시 방향을 만들 준비가 됐다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환율이 진정되고 외국인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돈의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상단 돌파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봐야 할 건 지수가 몇 포인트 올랐는지가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 환율 안정 위에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느냐, 그게 이번 흐름을 해석하는 첫 번째 치트키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공격적으로 달려들면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이상 변동성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보다 진입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좋아 보인다고 한 번에 크게 들어가면 뉴스 한 줄에 멘탈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좋은 축을 정해두고 나눠 담으면 같은 변동성도 공포가 아니라 평균 단가를 조절하는 기회가 됩니다. 차트의 이 빨간 선을 보시죠. 시장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이 남아있을 때도 구조를 읽은 사람에게 먼저 자리를 열어주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의 매수 관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강하게 확신해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확인될수록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좋은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유가가 한 번에 약 10% 밀렸다는 건 단순히 원자재 뉴스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이 공포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시청자에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시장은 무슨 일이 터졌나 보다, 그래서 누가 이익을 회복하나를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포가 시장을 흔들던 국면에서는 다 같이 맞았지만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업종별로 성적표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을 그냥 호재라고 퉁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유가가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변화가 제조업과 운송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결국 숫자로 찍히는 이익 개선 기대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시장은 늘 같은 재료라도 해석의 프레임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유가는 공포를 자극하는 재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을 다시 보게 만드는 패치 포인트로 읽어야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이 다시 모일 중심축은 어디냐? 여기서부터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자율주행이 중요한 이유는 예쁜 미래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실제로 겪고 있는 병목을 푸는 축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그 연산은 반도체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돌릴 전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물이 산업으로 확장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 셋은 따로가 아니라 한 세트로 봐야 합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면 왜 돈이 이쪽으로 몰리는지 스스로 납득이 됩니다. 시장은 늘 멋진 스토리보다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프리미엄을 줬고 지금 글로벌 산업의 가장 큰 병목이 바로 연산과 전력 그리고 자동화의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는 테마주 순환처럼 보이지만 안을 뜯어보면 훨씬 구조적입니다. 결국 실적으로 증명될 가능성이 높은 우량 성장축만 살아남을 것이고 그 안에서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자율주행이 중심이 되는 건 꽤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겁을 내는 구간도 있습니다. 강사는 지정학 뉴스가 잠깐 식으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정이 나오면 바로 무서워지고 여기서 테마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히려 그 지점에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잠시 보류되는 동안 가격이 눌릴 수는 있어도 구조가 훼손된 게 아니라면 그런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더 좋은 가격을 주는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강사는 뉴스피크에서 따라붙는 섹터가 아닙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도 수급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지, 거래대금이 살아있는지, 업황 논리가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보면서 기회를 잡는 섹터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같은 하락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테마가 끝난 하락은 피해야 하지만 기대가 과열됐다가 식는 과정에서 나오는 눌림목은 오히려 다음 수익 구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포의 정점을 지나면서 시장은 다시 실적과 성장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흐름의 핵심 트리거는 외국인 수급과 환율 안정이며 그 수의 축은 AI, 인프라와 전력, 자율주행 쪽에서 먼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하락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뉴스가 아니라 제조와 운송 같은 실물 업종의 이익 기대를 되살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공포에서 숫자로 이동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방산 역시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 왔다고 끝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살아있는 한 그런 흔들림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장세는 들떠서 쫓아갈 자리도 아니고 무서워서 손 놓고 있을 자리도 아닙니다. 구조를 읽고 좋은 축을 고르고 흔들릴 때 분할로 접근하면서 다음 주도주를 선별해가는 장세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